아, 네네. 그 가운데 네네. 있네요. 예, 그 슬라이드 쇼 옆에 우측에 녹음 녹화 네. 그러면 슬라이드. 이제 현실 영어 공부법 제가 이제 OT를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은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편하신 대로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은 물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를 할게요. 어, 네. 저 지금 닉네임은 영어하는 진이라고 이제 쓰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6살 또는 8살 경에 이제 엄마가 보던 탈무드 책에서 이제 영어 습득하는 원리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가 있고 그 어린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TV로 이렇게 틀어주면 이 아기가 모국어에 상관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리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언어를 익힌다 이런 개념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보통 학생들이랑 똑같이 이제 수능도 보고 그리고 뭐 토익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쭉 하기도 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29살이 됐을 때 이제 영어를 좀 더 진지하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하는 데 많은 변화가 이제 바로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1, 2, 3, 4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식의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통역사가 돼야 되니까 나의 영어가 바로바로 다 맞는 영어가 나와야 되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해서 그다음 날 바로바로 써야 되는 그런 영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치가 많이 이제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좀 방향을 좀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쉽게 실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다는 게 저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 순서를 보시면 영어 공부 목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제가 이제 영어 학습의 3가지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원하시는 만큼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깐요.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네 어차피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의 바탕은 지난번 제가 특강을 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때 이제 설문지를 이제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근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설문 그 답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 공부를 하는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영어 회화, 일상 회화 정도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을 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저의 영어 학습법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영어 학습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은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이 어려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신청을 받으면서 이제 좀 알고 싶은 부분인데 어 항상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 자체도 어렵지만 그보다 말을 하려면 내가 생각을 스스로 떠올려야 되는데 영어 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내는 게 되게 어렵다.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듣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영어가 막상 영어회화 할 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요것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나
원에서는 정답을 고르는 식의 이제 접근법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영어가 틀린 영어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내가 스스로 다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 자체가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배워도 당장 쓸 곳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배워도 자꾸 까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영어 공부의 그런 어려움, 고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배워도 자꾸 까먹는 거는 약간 이제 콩나물 기르는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물을 주고 해도 이제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어제 봐도 이렇게 별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물을 주다 보면은 이게 어느새 또 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한국에서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이거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쉬운 수능일 때 수능 만점이면 그럼 영어 걱정이 없느냐? 물론 당연히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쵸. 근데 실제로 이 점수는 이 수능에 대한 점수일 뿐이고, 영어 회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또 다른 '아 부족하다.' 이런 게 또 생기는 거고. 제가 이제 토익을 925 점, 뭐 930 점까지 받았는데, 그럼 토익을 높게 받으면 영어는 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냐. 뭐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분은 좋고, 뭐 회사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당장 해야 되는 영어 회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랑은 좀 상당히 간극이 있다. 물론 영어를 점수를 아주 낮게 받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입장이지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느꼈던 거는,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소가 이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영어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게, 이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두 분,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제가 되게 많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유명한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름은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회 이슈는 아니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 주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면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한국이 우선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고 학습을 하고 이 노출을 하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든다면, 반복 노출 누적 그리고 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마다 이제 그 원하는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이것이 저의 이제 지금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영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문제인가? 이거를 이제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문제인 거지, 이게 뭐 '영어를 못해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 이제 뭐 파파고도 있고, 뭐 저기 AI가 다 통역을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영어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해결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럼 이제 영어 학습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개를 우선 꼽았는데요. 영어 학습을 이제 기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의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을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목표라든지 성취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필요에 의해서 저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필요할 거다. 미리미리 지금 해두면 좋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제 지금 하는 거겠죠. 그래서 파티에 갈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레스를 미리 골라놓고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구하는 영어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1, 2, 3, 4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배워서 다음 주에 쓰는 영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미국 뉴욕으로 2주 동안 여행을 갑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이 문장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이거 나 2주 뒤에 쓸 거니까. 그리고 나 애플에서 영어 면접 잡혔는데요. 그러면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나 진짜 말하고 들을 거고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나한테 맞는 학습 전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뭐 중고등학생처럼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좀 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러면은 1 분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뭐 최소한 20 분, 30분 뭐 이 정도라도 내가 나의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좀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근거한 타당한 계획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요.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서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서 뭐 영어 공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좋은 그 영어를 알려주는 강사분들도 많고 뭐 경험담도 많고 이래요. 오히려 넘쳐나는 수준이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거는 이제 EBS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도 한 권에 10,000원 정도 하고 뭐 어플로 결제를 하면 5,000원, 한 달에 5,000원 이 정도니까 1 년에 200,000원 정도만 내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요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저는 이게 되게 그 제일 가성비 상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천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EBS 선생님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경력도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이왕 200,000원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에는 가성비가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루에 내가 1 시간이든 뭐 30 분이든 얼마나 영어 공부할 수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 보시고 이제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EBS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들이 길게 안 하고 보통은 20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공부 시간을 잡아 놨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하루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나의 틈새 시간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필요한 만큼도 해야 되지만 이 영어가 말을 하다 보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도 이제 어 딱 그거에 맞게 하면 좀 뭔가 부족함이 있고 쪼끔 더 뭐 저는 이제 10 번, 20번 읽으라고 하는데 뭐 30번 한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아웃풋이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영어 회화를 할 때 보통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한국말 하는 것처럼 나는 영어도 잘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관심사가 무엇인지 좀 정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그 관심사에 따라서 나의 한국어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관심사에 맞는 관심사를 통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걸 하시면 영어도 공부하고 내 관심사에 대한 트렌드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관심사는 요즘에 주식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요리 이 정도가 저의 관심사고 옛날에는 뭐 필라테스에도 관심이 있어서 필라테스를 영어로 하는 그런 외국인 강사들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의 지식과 영어적인 그 표현들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서 훨씬 좋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라는 집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한국에서 이제 배우는 영어가 어느 정도 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영어라는 집을 보시면 이 기초에 보면 문화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그 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아예 그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이 기본 바탕에서 언어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문법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동사, 뭐 일반 동사, 뭐 과거 분사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고 또 그 위에 이제 어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가 깔리겠죠. 그 와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읽기, 리스닝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읽기,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거는 주로 요렇게 요거랑 어휘랑 문법 요렇게 좀 요것만 이제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간과가 되는 게 발음이죠. 그래서 발음은 이게 좀 어휘랑도 상관이 있고 문법이랑도 상관이 있고 사실 모든 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샐러드라고 하는 것도 한국식 발음과 그 한국에서 이제 워낙 외래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랑 실제로 이제 원어민들의 그 발음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걸 한번 봐볼까 합니다. 네. 잠시만요. 자, 네. 요 영상을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네. 이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에서는 여기 요걸 좀 크게 이게 왜 발음이 차이가 있냐면요. 이제 여기 A 발음 있잖아요. 여기 A 발음을 영어에서는 되게 길게 말을 하고요. salad 그리고 이제 D 발음 있잖아요. 샐러드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는 샐러드. 근데 네, 샐러드.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salad 이런 식으로 sala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식 발음은 샐러드 물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문장에서 샐러드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발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sala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샐러드 그 여자분이 샐러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라는 발음이 이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A 발음도 이제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발음을 단어를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기 같은 A 발음이잖아요. 이 A 발음도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다 쉬운 단어라서 아실 거예요. 뭐냐면 apple 이거 이제 사과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law 해서 law 이거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law school. 근데 한국어로는 이거를 이제 law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발음은 거의 뭐 law school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law school인데 영어 발음으로는 law schoo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고 이제 car도 한국어로는 car 이러는데 영어로는 car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되게
좀 이런 생소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이 영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지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한국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게 이제 리스닝, 리스닝,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리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생기는 건데 그 아웃풋이 단순히 뭐 문법, 어휘 뭐 이런 수준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든지 뭐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풋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 go to school 뭐 학교를 간다 할 때 우리는 학교에 간다인데 영어로는 I go to school go가 이제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익혀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I go to school.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우리가 아담 그 아저씨를 통해서 salad 이게 맞는 발음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도 우리가 발음을 할 때 sala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또 자주 쓰이는 표현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웃풋이 계속 정교하게 이제 영어에 맞춰서 이제 바뀌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피드백을 물론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받는다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캠블리 같은 화상 영어 그런 수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선생님이 없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하나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녹음한 거랑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해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단어를 쓰면서 아 이게 철자가 이제 철자를 보지 않고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철자를 맞춰 보면은 아 이게 철자가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스스로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에서 인풋이 들어가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이제 누적이 되면서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부법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딱 많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한국어랑 영어를 들어보고 이걸 말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오늘은 표현 하나, 뭐 내일은 표현 2개, 뭐 그 다음날 하나 더 해서 작은 성취,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에는 누적 효과가 생기게 되죠. 제가 여기에 보면 영어 표현의 복리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우연히 EBS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이제 2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운이 좋게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다가 과외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2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표현이 예를 들면 go for it, 뭐 열심히 응원하는 표현이거든요. 응원, 힘내, 잘해봐, 네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figure out은 뭔가를 어려운 문제를 이거는 뭔가를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내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figure it out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을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알았고 이제 거의 20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모든 영어 단어 표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에게 남아서 내가 이걸 쓸 기회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이제 한 달 동안 하시면서 공부했을 때 이 표현을 내가 앞으로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 영어는 이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시험 영어를 한다면 시험 영어처럼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은 저랑 이제 영어의 현실의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하는 영어에 맞춰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쓸 것 같은 표현을 찾아서 그걸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뭐 토익이든 뭐 수능 영어든 상관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보고 '아 이거 나 왠지 쓸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거 한 번 더 표현을 해 놓으면 체크를 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2주 뒤에 뉴욕으로 여행 갑니다. 다음 주에 애플에 면접 잡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일이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런 표현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통역사가 되기로 뭐 한 것도 있지만 그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시험은 시험이지.'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이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시험일까? 시험이 삶과 관련이 없을까? 그냥 시험은 그냥 토익은 그냥 성적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진지하게 내가 또 쓸 것 같은 표현들을 또 고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뭐 10개 중에서 뭐 1-2 개를 건든다고 하면 그걸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러너라고 하는 건 이제 학습자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 '학습을 되게 오래 했다.' 약간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생각을 바꿔서 '나는 이거 쓸 거야.'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영어 통역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바로 '내가 이 표현을 오늘 배워서 내일 써야지. 내일 통역할 때 써야지. 번역할 때 써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학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답 맞추고 점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진짜 쓸 것이다.' 그래서 유저의 마인드로 이제 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면 미드를 보시거나 영화를 봐도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 표현 좋은데 나 저것 다 나중에 써야지.' 최근에 제가 이제 탑건 나왔잖아요. 탑건에서 전 탑건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화제가 됐던 표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You complete 이거 네. 그 "당신은 나를 완성시켰다." 뭐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니까 이거 딱 이제 기억이 나면서 '아 이거 사람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딱 그 저의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전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표현들이 같은 표현이 뭐 10 개도 되고 20 개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표현 먼저 제일 쉬운 표현 먼저 배운다. 그래서 뭐 3개 정도까지 표현을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돌려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는 표현도 뭐 예를 들면 뭐 "It's yummy." 그리고 뭐 "good." good 이런 게 good이 제일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어 tasty 맛있다. 이렇게가 제일 무난한 it's yummy, it's good, it's tasty 이런 것들이 제일 일반적인 그런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진짜 맛있는 말을 할 때는 그때 이제 delicious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먼저 배우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 이제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막 되게 좀 세밀하고 막 문학적인 표현을 이제 알고 싶어서 막 그걸 찾느라 너무 시간 소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걸 찾으려는 자세는 좋은데 우선 기본적인 표현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처럼 숙달 연습을 한다. 이 말은 그 아마존 CEO 네 제프 베조스를 이제 가져왔는데 어 아마존에서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빈 의자가 하나가 있대요. 뭐 상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빈 의자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했더니 고객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고객용 의자를 갖다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스피킹을 혼자 연습을 할 때 그런 마인드로 이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물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러 가는 길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앞두고 내가 영어 스피킹을 지금 혼자 하지만 가상의 그 원어민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벽 보고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하철 타러 가던 길이 있어서 그 길에 사람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 말을 하면서 이제 갔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의 길이라고 이제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주식 투자의 대가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이 하는 투자의 그 원칙은 자기가 아는 분야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는 분야에서 투자를 해도 뭐 플러스가 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영화, 음악, 뭐 뮤지컬, 문학, 뭐 경제, 주식, 요리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지구화학도 배우고 뭐 생물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기본 그런 그 필수 과목들 이런 교양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굳이 내가 몰라야 되는 부분까지 알아야 되나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그냥 내가 아는 부분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마인드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 내가 아는 분야만이라도 영어로 잘 말하려고 해보자. 요렇게 하시면 더 접근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영어 공부하는 마인드를 말씀드렸고요. 스터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 내외로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게 한 문장 영어 스터디라고 한 게 저는 사실은 두 문장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우선은 이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우선 한 문장으로 이제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뭐 설명이랑 뭐 음성으로 뭐 음성 녹음 같은 걸로 이제 공부 자료를 드릴 텐데 이거를 한번 들으시면서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내 이제 적극적으로 필기도 해 보시고 그리고 입으로 따라 말을 해 보세요라고 제가 말을 할 거예요. 뭐 10번, 10번 따라 말하세요. 아니면 20번 따라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는 음성 녹음을 카카오톡 방에 이제 남겨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면 내가 나의 음성을 인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장면 같은 것도 사진으로 찍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작은 하루에 한 문장이지만 이제 축적의 힘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하시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서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증 방법 말씀드리면 인증은 그 카톡에 음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종이에 뭐 이렇게 문장을 적으시거나 할 때 그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남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방은 24시간 이제 이렇게 그 뭐지? 남기셔도 상관은 없고 그 대신에 무음으로 해 놓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남들이 올리는 거에 간섭을 안 받으실 테니까. 밀려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를 해 보자. 그리고 이 표현은 내 원어민이랑 이야기를 할 때 쓸 거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벽타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카톡이 쌓이잖아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못 해서 저도 뭐 하루에 한 3번 정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벽타기는 해 주면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큰 사이즈의 이모티콘을 좀 안 쓰면 벽타기를 할 때가 좀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쪼끔 요거는 사용을 좀 자제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 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카카오톡 여기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 개가 점세가 있는데 여기 누르면 이제 음성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음성을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했던 거 보내주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어 공부를 이제 해서 이제 뭐 남기셔도 상관없고요. 저희가 하는 거랑 상관없이 별도 개인 공부하시는 거 뭐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영어 문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발음하실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사, 전치사, 단수, 복수 이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이 관사는 언 뭐 이런 거잖아요. 언 그리고 더 그쵸? 이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말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전치사 그리고 단수 복수.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했던 실수 아직도 하는 실수인데 뭐냐면 아이 하면은 a child거든요. 자, 근데 이게 아이들 하면 children이 돼요. 이게 이제 복수인데 어쩔 때는 제가 이제 발음을 하면 지금은 좀 덜 하는데 뭐 children's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원래 이제 s를 붙여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로 치면 단수는 an apple 그리고 복수를 하면은 two apples 이렇게 되죠. 요런 것들 말을 할 때 이제 여기에 an apple 그리고 two apples 이 s 발음 같은 거를 꼭 해주셔야지 요런 것들이 이제 안 틀리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children's라고 했다고 틀렸다고 계속 이제 나오죠 여기에.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혹시 리스닝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스타트 잉글리시 이거 뭐 7,000원 하나요? 네, 7,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 잉글리시는 초급이거든요. 요거 사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리스닝도 이제 하시는 게 좋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강의 이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더 듣고 싶으실지 아니면 뭐 바쁘셔서 나가 보셔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채팅창에 뭐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듣고 싶다 하시면 1번 적어주시고 저는 이만 많이 들어서 이제 스터디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이제 2번 적어주시면 좋거든요. 제가 누구누구 지금 모셨는지 모르겠네요. 1번 더 듣고 싶으세요? 네네. 네. 네네. 하루님, 네. 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할게요. 그러면, 네. 그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쉽게 영어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는 한 문장, 영어를 이제 길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영어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쉬워지고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자신감이 좀 쌓여야 되고 경험치가 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초보분들이에요. 한 문장에 한 아이디어만 담아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영어를 하실 때도 모든 거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원어민들을 만나서 얘기할 만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음식 문화는 어때요라든지 뭐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되게 기본적이지만 이것도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막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본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
단수, 관사, 시제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쓰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국 사람이 유난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한국인이 유난히 틀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계속 틀리고 이제 기본적인 학습자분들이 모두 다 틀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영어에는 있고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공통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이제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go shopping이 그 쇼핑을 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제 쇼핑을 갔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갔어. I go shopping yesterday가 아니라 I went shopping. I went shopping yesterday. 이 went가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I go shopping yesterday. 이거는 잘 나오는데 I went shopping yesterday 이거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쇼핑을 갔지. 그가 쇼핑을 간다 할 때는 he로 바뀌잖아요. he goes shopping 이거 아니죠. goes shopping.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go shopping, went shopping, goes shopping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쉬운 표현인데 이거를 막상 말을 하려다 보면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자신감이 쉬운데 안 나오면 자신감이 줄어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되게 쉬우니까 쉬운 만큼 또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쉽니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영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영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연습을 많이 해서 10번, 뭐 많이라는 게 통역사처럼 많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는 하자. 이 뜻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10번이라도 한 거랑 20번 한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아예 안 하는 거랑은.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90%의 자신감과 10%의 겸손함이 좀 필요하다. 난 틀릴 수 있어. 틀려도 돼. 틀릴 수 있죠. 그리고 틀리는 건 또 다시 배우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 한번 이거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3, 20, 60, 12. 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뭘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하루에 영어를 만약에 내가 세 문장만 공부를 했다면, 세 문장만 외웠다면, 한 달에 이제 20일을 공부했다면, 그러면 한 달에 영어를 60문장을 이제 공부를 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12달을 곱했다면 1년에 720문장을 알게 됐을 것이고, 재작년에 720문장, 작년에 720문장을 배웠다면 1480문장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문장을 배우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누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성취를 할 것이다. 요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요거는 제가 좀 나중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말이 빨리빨리 나오기 위해서 그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또 효율성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통역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던 건데 살짝 말을 바꿔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뭐 블로그에 적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전이랑 문법은 100%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사전에 뜻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전은 제 생각에 사전은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트.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불고기거리를 사왔을 때 그 불고기거리가 손질이 돼 있진 않잖아요. 요즘에 밀키트가 유행이라서 밀키트를 사도 어느 정도 손질이 돼 있지만 그조차도 여러분이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물로 한번 헹군다든지 뭐 사이즈를 줄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뜻은 대표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누군가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 골라놓은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불고기거리를 사서 와서 손질을 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좀 바꿔서 써야 된다. 요게 있고요. 영어는 누적된 시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주 어려운 거 말고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도 이제 집에 있는 영어 책 보시면 이해는 바로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오늘의 뭐 이거 이 비행기가 미국 뉴욕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저는 여기에 뭐 식당에 3명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슨 뭐 의학적인 수술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힘든 이유는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그게 저의 이제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미.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익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을 많이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요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 제가 예전에 소고기 불고기를 제가 이제 요리를 전혀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소고기 불고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였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장 보는데 1시간 걸렸고요. 두 명 먹을 거 만드는데 장 보는데 1시간, 손질하는데 1시간, 준비하는데 1시간, 뭐 요리책 보면서 요리하는데 30분, 뭐 설거지는 넣지 않았어요. 준비라는 것도 저희 그 냉장고에 이제 고기 재서 넣어 놓는 거죠. 근데 요리를 끝나고 나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리가 맛있는 이유는 요리책을 제가 잘 골랐거든요. 어쨌든 성취감이 생기고 '아 나 잘한다. 나 요리에 소질이 있다. 나 장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일주일 뒤에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리에 이 설탕, 간장 얼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어 나 바본가? 나 기억을 못 하네.' 다시 요리책을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메모들이 있는 거야. 뭐 동그라미도 쳐 놓고. 그래서 '아 설탕은 3스푼을 넣는 거구나.' 이 모든 걸 숫자를 외우진 않으니깐요.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당황하지 말고 요리책을 보고 만들자.' 이렇게 했고 이틀 뒤에 만들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아 나 천재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참 뒤에 3주 뒤에 또 불고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 기억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기억을 가져갔느냐. 도대체 언제 잘하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수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뭐 제가 뭐 음성 녹음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 당시에는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겠어.' 그런데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느리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다시 보면 다시 그 전에 공부한 자료를 보면 또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누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내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는 이게 소용이 없고 적어도 뭐 100번 정도는 해야지 내가 웬만한 레시피를 안 보고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0 번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영어 공부도 똑같이 뭐 충분한 기회도 있어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일일비하면 안 되고 인내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딴짓은 안 하고 요것만 해야 되고 뭐 내가 이걸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 레벨에 올라온다 요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아직 그 영어가 해도 안 된다라든지 뭐 영어는 저랑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저는 영어를 원래 못해 요런 말은 다 틀렸다고 저는 보고 방법이 아니라 경험을 덜 해서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유효한 경험의 양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영어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말을 이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제가 10 번이라도 말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혼자서는 저는 이제 말을 안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하면 오케이. 20번 하면 더 좋고 30번 하면 더 좋고 40번 하면 더 좋겠죠. 그 대신에 그 한 문장을 한 번에 100 번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에서 저 책에서 이 뉴스에서
이제 이 문장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책과 영어 자료를 통해서 이거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다 보면 충분하게 유효한 경험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이 영어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경험이 모여서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공교육에서는 이런 걸 사실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문장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틀은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셀프 교정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10번 정도 이제 입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이 영어 문장을 또 말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요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눈을 뜨고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눈을 뜨고 영어 문장을 확인해 봐요. 그다음에 또 다시 10번 정도 중얼중얼중얼 해 봐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어로 틀어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기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봐요. 그래서 이상한 발음이 있거나 아니면 빠진 단어가 있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필사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쓰는 건데요. 영어 문장을 짧게 작게 잘라서 인식을 하고 빈 노트에 보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어 문장을 보면서 내가 빠뜨린 단어나 틀린 철자가 있나 이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누적된 시간의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문장은 최소 10번은 중얼중얼 말을 해준다. 그리고 그 음성 녹음으로 이제 남기시면 되고요. 20번 남기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손으로도 적어주고 연습장을 따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좋거든요. 네,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실수는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나라 학습자들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실수에 되게 좀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위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그건 이제 약간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실수를 지금 저랑 하는 스터디에서 실수를 했을 때 누구가 막 다치거나 뭐 막 엄청난 재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고 뭐 실망할 수도 있고 약간 요 수준이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mistakes are normal. normal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다. 아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네. normal 당연한 것? 네. 정상? 실수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추는 거라 당연하죠. 뭐 제가 설탕을 3스푼 넣어야 되는데 4스푼 넣을 수도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스푼 넣었으면 이거 세 번만 넣어야 되는데 4번 넣네. 다음에 안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opportunity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실수는 학습하고 성장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거는 우리가 딱 배우는 그 세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창 유튜브에서 이런 말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요즘은 좀 경기가 꺾여서 이제 잘 안 들리긴 하지만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왜냐하면 이제 전보다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뭐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개인이 뭘 팔기에는 되게 쉬워진 시대가 왔다. 약간 요런 개념에서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서점을 가보면
뭐 느끼셨겠지만 이미 책이란 책은 정말 별별 책이 다 나와 있고 영어 책도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요 책 좋아요라고 이렇게 추천해주고 스스로 공부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준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어 그럼 에도 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봐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그게 그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영어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오픈북 테스트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책이 주어졌어. 그리고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쵸? 근데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를 눌러주시고요. 안 해도 된다. 오픈북 테스트니까 시험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을 눌러주세요. 채팅에. 네네. 아, 네. 그쵸. 이 오픈북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책을 들고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맞춰서 책을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책이 두껍고 그 찾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대냐면 이미 정보는 다 있어요. 정보는 다 있고 그걸 내가 공부할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시험도 볼 수 있을 시대.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공부법도 알려드렸고 집에도 이미 영어책이 몇 권이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내 걸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때 21세기란 거의 이제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자료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조합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시험 당일에 시험을 보면서 하기에는 어렵다.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쵸? 요게 저의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음, 준비했던 이제 강의 그거고요. 이제 제가 질의응답이 전에 이제 왔던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조금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게요. 어떤 질의응답이 있냐면, 아이고, 네. 영어식 사고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식 사고. 금방금방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생각을 해야 된다. 우선은 그 속도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한 내용들이라든지, 이 P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당일에 뭐 하루에 뭐 3시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들으시고, 조금 많이 따라 하시고, 그래서 쉐도잉 같은 것도 해주고 해서 결국에 반응 속도를 줄이는 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고요. 손흥민도 이제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손흥민이 연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볼을 가지고 노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운동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영어식 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갑자기 사고 방식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어의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노출이 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can't wai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기다릴 수 없어라기보다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를 보는 걸 기다릴 수 없어가 아니라 약간 말을 바꿔서 하면 빨리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때마다 표현 위주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50이고 기초가 없는데 미드나 회화를 볼 실력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회화는 당연히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좋고요. 그 대신에 미드를 보실 때는 자막을 영어 자막이든 한국어 자막이든 꼭 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주의 깊게 막
듣거나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주의 깊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대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을 봐도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를 보시거나 뭐 영화를 볼 때도 항상 자막은 켜고 보시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막상 외우는 게 어렵고 또 말하려고 그러면 떠오르지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되게 전형적인 질문인데 이것도 답은 중간 강의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미래에 쓸 것 같은 단어, 어휘, 구문 이거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외워주는 거예요.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 그럼 그거를 계속 돌려서 쓰면 돼요. 돌려 쓰면 되고 그래서 내가 미리 할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질문 같은 거 받을 만한 뭐 한국 음식 중에 뭘 좋아하세요?라고 했을 때 좋아하시는 음식이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불고기랑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못 먹는 음식은 뭔가요? 했을 때 못 먹는 음식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전 조개류를 뭐 안 먹거든요. 못 먹고. 그래서 비린내가 나서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이거 나 외국인이랑 말할 것 같은데 요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국어에서도 어차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아예 말 자체가 없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관심사가 없거나 가만히 듣기만 하거나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연습을 이제 물어보셨어요. 아웃풋이라 하면 이제 스피킹, 영어 회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풋은 사실 지금 적어주신 분이 여기저기서 너무 좋은 그 학습 자료가 많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쵸? 아웃풋이 근데 소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말하기라는 걸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해서 우선은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영어에 집중을 하기도 하면서도 내 생각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저렇게 말할 때 생각을 다듬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좀 영어에 소심한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대1 스터디도 구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마인드가 마지막에 빨간색 표시한 거 보면 뭐 녹음도 했다, 낭독도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포기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의 다음 영어는 없다. 약간 이 마인드 있죠.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안 된다. 이 작은 두려움과 뭐 이런 것도 견디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유학 쪽이라서 회화를 더 틈틈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던 걸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분들이 되게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실수를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분야도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안전이라든지 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학습은 실수를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은 안전한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 약간 빨리 많이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를 빨리 많이 한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입을 쉬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를 했던 자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지? 그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뭐 채팅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없으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네네. 그러면 그 음성 녹음하는 것만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음, 그, 어,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카톡방에, 어, 뭐라고 쓰지? 제가, 제가 카톡방에, 아, 네. 제가 영어로 I will study hard 이렇게 적었어요. 요거를, 그러면 음성 녹음을, 어, 음성 녹음을, 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방이 여러 개여가지고 여기 있다. 네. 음성 녹음을 해서 이제 지금 보셨죠? I will study hard 이거 이제 그럼 이제 음성 녹음을 해서 한번 올려 볼까요? 네. 아까 그 카톡에 여기 어디지? 여기? 네. 여기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해볼게요. I will study hard. 네. 저 올렸어요. 네네. I will study hard. 네. I will study hard. 네. 다른 분들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 70명 있는 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뭐 2번 방에 올리셔도 되고. 네. 설아님 올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네, 알아서 더 올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채팅을 남기셨네. 2번 방에 카톡 초대 안 했어요. 그냥 하루님 있는 방에 그냥 올리셔도 돼요. 저도 거기 올렸어요. 그 70명 방에다가 제가 초대를 끝나고 할게요. 네. 하루님만 올려주세요. 아직 70명 그 방에 계시죠? 네네. 거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는 제 못 찾았어요? 왜 못 찾, 여기, 그, 어,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여기, 여기가 원래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이걸 누르면 X로 바뀌고 이게 떠요. 여기, 이 카톡 여기 이 창을 자세히 보면은, 네. 네. 제가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바뀌면서 a reserve fund. So at the beginning of '07, we raised. 알리네.
네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아무튼 네. 아, 네. 그러면 네, 노트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카톡으로 해야 돼요. 카톡으로. 노트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파일은 보내는 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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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톡으로 하셔가지고 2초 이렇게 돼야죠. 네.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그 뭐지? 유튜브에 네네. 네. 네. 요건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그 아이고 딸이 잠깐만. 어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요게 완전 ABCD부터는 지금 가르쳐 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그런 외부적인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제가 저기 추천드리는 뭐지? 영어 유튜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뭐라고 치냐면 친절한 대학 이렇게 치면 친절한 대학이라고 하면 요 분이 나오거든요. 친절한 대학 제가 몇 번 말은 한 적이 있는데 요 분이 이제 30년 전에 배운 영어 읽는 이런 것도 이렇게 요 분이 이제 영어 완전 저처럼 영어 강사는 아닌데 어쨌든 영어를 조금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B, A, B, C, D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제가 이제 서점 가봤더니 요즘에는 이제 늦게 영어를 또 다시 배우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맞는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수업에 스터디에서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렇게 ABCD 수준, 뭐 단어 수준까지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친절한 대학, 여기서는 좀 이제 쉬운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유튜버가, 이제 영어 발음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하이 빅쌤이라고 치면, 이거 제가 링크를 나중에 드릴게요. 어, 여기 빅쌤이라고 요 분이 이제 요 분은 좀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인가 봐요. 하이 빅쌤. 근데 요 분이 영어 발음을 좀 쉽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음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요 분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영어 독립 365? 아, 영어 독립 365 좀 볼까요? 이거, 요것도 이거구나. 여기 있네요. 제가 근데, 요런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요런 것도 수시로 들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재밌고 내가 이제 배울 만한 거? 네네. 음, 요런 것도, 네. 요런 것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뭐, 네, 수준이 여기가 다양하네요. 여기가 뭐, 좀 어려운 영어도 있고, 쉬운 영어도 있고, 네. 근데 친절한 대학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는 좀 요거는 좀 되게 뭐지? 초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맞춰 놓으셔가지고,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요분이 또 책도 내신 게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없으시면, 가시면, 이제 다 나가시면 제가 이제 화면을 마지막으로 끄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으시면 이제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신청을 제가 뭐지? 있는 방에서는,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가지고, 왜냐면, 예, 그래서 이 블로그에 신청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바쁘시더라도 이제 좀, 예, 제가 이제 해주시면, 네, 같이 새로, 네, 오늘 새로 올린 글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면, 아이고, 주간 얘기 쓰라고. 여기에 이렇게 이게 하는 방법 제가 적어놨죠. 억양 발음 신경 쓰시고, 네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래 제가 비용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세상에 돈이 이제 안 걸리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료지만 유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제가 돈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스크랩을 하시면 이제 전체 공개로 이렇게 요구 사항을 적으시면 이제 무료다. 이렇게 적으라는 이유는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 인식을 하시라고. 자기 인식을 해야지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청은 오늘 했는데 비밀 댓글로 하고 그러면은 아, 내가 신청했나 안 했나 기억도 안 나고 아무도 이제 안 보고 하니까. 그래서 노출하라는 의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를 하는 거죠. 나는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네, 그동안 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네, 요거에 맞게 해주시면 제가 그 방 초대를 안 한 분들은 그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나가실 분은 이제 나가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설아쌤 설아쌤 나가주시면 제가 끄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끌게요. 바이바이. 아이고, 네. 요거를 꺼야 되는데, 되게 그지? 잠깐만.